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유쾌한 컴퓨터 일반 정규 이론 강좌, 자, 섹션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섹션 1이 모두 끝났는데, 자, 물론 쉽지는 않지만, 못할 정도로 어렵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신감 가지시고. 자, 물론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 있는 내용도 등장하지만, 우리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끌어 드릴 테니까 이 유수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 거두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섹션 2에서는 컴퓨터의 발전과 성능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의 발전 과정, 컴퓨터의 역사를 공부할 건데, 최근에 다소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아예 안 나오면은 빼버리겠는데, 또 이게 가끔 등장해요. 최근에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소홀히 했다가 시험 문제 딱 등장해버리면 바로 이런 내용이 돌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 문제 틀리면 억울하죠. 그래서 뺄 수가 없었던 거고. 자, 혹시나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재 막 같이 보고 있는데 다른 교재 보니까 뭐 파스칼이 어쨌네, 뭐 차분기간, 해석기간이 어쨌네, 막 이런 내용 나오는데 왜 유상통 교재에는 없나요? 혹시 유상통 교재만 정말 믿고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가끔 나와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상통 교재는 1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은 과감히 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 에듀온의 상단 메뉴 보시면 문제은행이라고 하는 메뉴 있잖아요. 자격증과 공무원 기출문제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했어요. 거기에서 차분기간, 해석기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정보처리 기사에선 가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계리직 시험에 컴퓨터 일반에 그러한 내용이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 가지고 백날 공부해봐야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과감히 빼버린 거니까 자, 이 유상통 교재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90점 이상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자, 저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거니까 이 내용만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번 시간은 가볍게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 몇 개만 체크해서 암기해 두시면 돼요. 혹시 또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 2017년도에도 국가직 문제 출제가 됐거든요. 자, 따라서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자, 컴퓨터 발전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식 컴퓨터 발전 과정인데, 자, 물론 이제 이건 컴퓨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도 결국은 계산을 하는 장치잖아요. 자, 이런 계산을 하는 최초의 장치라고 보자면 주판을 들 수 있겠죠. 이 주판에서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뒤쪽에서 이제 컴퓨터가 뺄셈을 어떻게 연산하는지 이러한 원리를 공부할 건데 보수라는 개념을 이용하거든요. 자, 바로 이러한 보수의 개념도 주판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자, 이런 도를 이용해서 처음에 계산을 하다가 주판을 만들게 됐고, 자, 계속적으로 뭔가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욕망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무슨 톱니바퀴를 이용한 계산기도 등장하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전자계산기예요. 자, 1944년도에 에이켄 박사가 개발한 마크1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죠. 자, 이게 이제 마크1 컴퓨터예요. 보시면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선을 열심히 연결하다가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완벽한 전자계산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자식, 반기계식 전자식이 섞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크1 컴퓨터가 있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요 놈이 이제 조금 중요하죠. 1946년도에 자, 에커트와 머클리 박사가 개발한,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거예요.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자, 애니악이라고 할 때 이 맨 앞에 이 전부 2로 시작합니다.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2로 시작하죠. 자, 왜냐하면 일렉트릭, 전기라고 하는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이 애니악 컴퓨터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러한 PC와는 전혀 다른 컴퓨터입니다. 자, 모습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슨 슈퍼컴퓨터급이죠. 그죠? 무게가 무려 30톤이에요. 이 길이만 25m, 높이가 2.5m입니다. 그 애니악 컴퓨터를 컴퓨터 박물관에 전시를 하려고 옮기려고 했더니만 이것을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아예 그냥 이 애니악 컴퓨터가 있는 그 건물을 증축하고 개조를 해서 컴퓨터 박물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장치예요. 자, 무게 30톤 생각을 해보세요. 웬만한 교실 몇 개를 합쳐놓은 이러한 공간에 있는 이러한 장치입니다.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을 18,800개를 이용했고요. 자, 1초에 5,000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1초에 수억 번, 수십억 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 없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획기적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애니악 컴퓨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십진수 체계를 사용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중 잘못 설명된 것을 골라라. 최초의 전자계산기 애니악 컴퓨터는 이진수 체계를 사용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애니악 컴퓨터는 십진수 체계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했다. 자,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라고도 해요. 적어두세요. 프로그램 외장 방식 또는 시험 문제에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나왔던 적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이따 개념을 공부할 건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그죠?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죠.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비휘발성 장치라 그랬잖아요. 컴퓨터를 꺼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죠. N극, S극의 자석의 성질이니까. 됐죠? 자, 따라서 컴퓨터를 다시 켜고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불러와서 나는 데이터만 입력해서 처리를 하면 되죠. 오케이? 자, 컴퓨터 켜고 내가 오늘 뭔가 이렇게 좀 그 견적서를 낼 게 있어요.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러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엑셀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로 옮겨오면서 실행이 되죠. 그리고 나는 뭔가 데이터를 열심히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입력된 데이터로 처리를 하죠. 자, 이러한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서 데이터만 입력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프로그램을 내장해서 저장해 놓고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애니악 컴퓨터 때만 하더라도 저장 장치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고 사용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가동할 때 지금처럼 뭐 컴퓨터 켜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뭐 컴퓨터 윈도우즈가 켜지고 이게 아니라 컴퓨터 키면 일일이 프로그램을 다 전선 연결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고 저장해 놓은 걸 불러와서 쓰는 이런 편리한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을 입력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베이직으로 8비트 컴퓨터 사용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키면 파란 화면에 글자만 깜빡깜빡 커서만 깜빡깜빡 합니다. 거기에 내가 프로그램 짜야 되잖아요. 10, 스타트, 20, A는 10 막 쭉 입력해서 마지막에 run, 엔터키 딱 때리면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결과값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프로그램 짜고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식을 외부 프로그램 방식,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라 그래요. 자, 따라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다음 중 잘못 설명된 것을 골라라. 1번, 2번, 3번 쭉 나오다가 4번에서 최초의 전자계산기 애니악 컴퓨터는 십진수 체계를 사용했다. 이진수 체계를 사용하였다. 틀렸죠? 십진수예요. 최초의 전자계산기 애니악은 십진수 체계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였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애니악은 딱 두 가지 기억하세요. 십진수를 사용했고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었다.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고 쓰는 개념이 이때만 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애니악 컴퓨터는 최초의 전자계산기인데 왜 최초의 전자계산기라는 걸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냐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애니악이 아니에요. 원래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앨런 튜닝 박사의 그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영화로도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이 튜닝 박사는 아주 컴퓨터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잠시 뒤에 잠깐 살펴볼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분과 이 앨런 튜닝 박사, 바로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컴퓨터가 있었고,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지겨운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을 공부 안 해도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개발을 했겠죠. 자, 이 두 천재가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앨런 튜닝 박사의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는 더 빨리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되지 못했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영화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독일군에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가 있었어요. 저 암호로 이제 작전을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 암호문을 애니그마라고 했는데 이걸 해독할 수 없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앨런 튜닝 박사가 팀을 만들어서 콜로서스라고 하는 암호를 해독하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아무도 해독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암호를 풀어내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최초의 전자계산기 콜로서스예요.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분은 어떠한 무기도 아니고요. 병사들도 아니에요. 바로 이 앨런 튜닝 박사의 콜로서스라고 하는 이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가 애니그마의 암호를 해독하면서 독일군들이 서로 주고받는 작전을 다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서 미리 작전을 다 파악했단 말이죠. 연합군이. 그래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리에 수행된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애니악은 이미 최초의 전자계산기로 등록이 돼버렸고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한참 뒤에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아, 콜로서스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었구나. 근데 문제는 얘가 이미 등록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앨런 튜닝 박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 동성애자였거든요. 지금도 동성애자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때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결국은 거세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그 독이 든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애플 로고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과인데 여기 이렇게 한 입 베어문 사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게 바이트, 컴퓨터의 바이트란 단위를 의미한다. 깨물다라고 하는 바이트, 컴퓨터의 용량 우리 바이트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의미 똑같으니까 그걸 의미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앨런 튜닝 박사, 컴퓨터의 아버지의 앨런 튜닝 박사가 자 결국 이제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사과를 독이 든 사과를 물고 이제 돌아가신, 이걸 이제 기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최초에 원래 그 애플 로고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무지개 색깔이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무지개색은 정확히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무지개가 동성애자를 뜻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애플의 로고가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뭐예요? 동성애자 앨런 튜닝 박사를 기리기 위해서 애플이라는 걸 줬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사실 뭐 갖다 붙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 저기는 스티브 잡스가 그냥 사과를 좋아했고 사과 농장에 있던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애플을. 그래서 이제 사과를 이제 그 로고로 잡았던 거고, 뭐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설을 붙인 거죠. 최초에는 뉴턴의 사과였어요. 그래서 애플 로고는 이게 아니라, 뉴턴 아시잖아요. 사과 떨어지고 맞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 밑에,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애플 로고였어요. 그러다 이제 발전돼 와서 이러한 로고로 발전돼 왔죠. 자, 어쨌든 물론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컴퓨터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재밌는 내용도 보고 가자는 거죠. 자, 따라서 ENIAC이 최초의 전자계산기라고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내용도 이해해 두시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자, 그래서 ENIAC은 두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십진수 체계를 사용했다.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했다. 내장 방식 사용하지 않았다. 오케이? 자, 에드삭 들어갑니다. 자, 에드삭. 자, 윌키스 박사가 개발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일렉트로닉, 데이터. 자, 이게 뭐예요? 세이브 또는 스토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스토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컴퓨터에서 저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따라서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에드삭인데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때 데이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뭘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장 장치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자, 따라서 이 에드삭 컴퓨터 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로그램도 이 지친 거예요. 매번 컴퓨터 가동할 때마다 프로그램 입력하고 데이터 입력하고 그리고 가동하고 이거 너무 번거로우니까 프로그램을 좀 저장해서 쓰자. 저장해놓고 불러오자.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기 신호 두 가지 상태값을 어떻게 저장하냐는 거죠. 그건 저장의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자, 드디어 이제 저장의 개념이 등장하고 저장 장치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고, 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험 문제 최근에도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또는 스토어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스토어드, 저장된 프로그래밍.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예요.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시켜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실행시켜서 주기억 장치로 읽어들여서 실행을 한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는 뭐다? 에드삭이다. 그럼 시험장에서 이름을 잘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스토어예요.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불러다 쓴다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이것만 딱 암기하시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ENIAC은 내장 방식, 외장 방식. 외장 방식이에요. 저장 장치가 없었어요. 에드삭 들어오면서부터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했다. 오케이? 그러나 에드삭도 역시 십진수 체계를 사용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드삭부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시작됐다.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한 것은 바로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부터 먼저 보고 가죠. 바로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처음 주장하신 분이 바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앨런 튜닝 박사와 함께 자,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앨런 튜닝 그리고 폰 노이만. 이분은 현대 수학자로서 2대 천재에 들어가요. 1대 천재, 2대 천재 누굴까요? 천재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 대부분 아인슈타인이 떠오를 거예요. 그죠? 자, 바로 이분도 아인슈타인과 함께 현대 2대 천재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참 좌절하게 되는데 6살 때 8자리 수의 나눗셈을 암산을 했대요. 덧셈 뺄셈도 아니고 8자리의 나눗셈을 암산을 했답니다. 제 딸아이도 7살인데 참 그죠?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요. 이게 말이 돼요? 6살에 지금 제 딸내미는 덧셈 뺄셈 뭐에 그냥 아직 숫자도 다 익히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제 간신히 숫자 읽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때 벌써 8자리 수의 암산을 했대요. 8살 때 미적분을 마스터했답니다. 물론 최근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천재들 보면 8살 때 뭐 송유근 군이나 다 이제 군도 아니죠. 많이 컸어요. 그죠? 자, 이런 천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참 이런 거 보면 좌절하게 되는데 우린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합시다. 이게 뭐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죠? 제 12살 때 함수론을 독파했답니다. 그죠? 현대 컴퓨터의 모델을 제시했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현대 컴퓨터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주장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만 이때 당시의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저장해놓고 그걸 불러와 쓰느냐. 이건 대단했던 거예요. 혁신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처음 주장하신 분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자, 현대 컴퓨터의 모델을 제시한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다. 이런 정도 봐두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컴퓨터는 에드삭이지만 이 에드삭 컴퓨터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자, 에드박 컴퓨터로 들어오면서 자, 머클리 에커트 갔죠. 자, 이제 에드박이라는 컴퓨터를 발전시키면서 이 에드박 컴퓨터가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실제로 완성한 컴퓨터고 이 에드박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진수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마크1,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그러니까 에드박부터 이진수예요. 그러니까 애니악이 이진수를 사용했다면 틀린 겁니다. 10진수예요. 에드삭도 10진수예요. 에드박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비로소 컴퓨터는 이진수. 왜냐하면 이 다양한 값을 처리하는 건 복잡해져 버려요. 단순 무식한 게 빠른 겁니다. 따라서 이진수라고 하는 건 우리 앞서 공부했지만 0과 1 두 개 신호잖아요. 1.5V와 5V 두 개의 전기 신호만 구분하게 만드는 거죠. 10개를 구분하는 것과 2개를 간단히 구분하는 것과 2개 구분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더 빠른 거죠. 단순한 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10진수 체계를 과감히 버리고 이진수라고 하는 체계를 컴퓨터에선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게 바로 에드박부터입니다. 오케이? 자, 1951년도에 이제 유니박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이 유니박 컴퓨터는 이제 비로소 모양이 좀 컴퓨터 같이 보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이런 장치들은 이제 저장 장치. 우리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기 테이프라고 하는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장 장치들이 이제 완벽하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유니박 컴퓨터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니박 이전의 컴퓨터들은 국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컴퓨터들인데 이제 비로소 유니박 들어오면서부터 상업적으로 기업에서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계산을 수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데 사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미 통계국에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사용을 만들어졌는데 자, 이것이 이제 상업용 전자계산기로 일반 기업들에서도 활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전자계산기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걸 암기, 과정이 과거에 시험 문제 나왔던 적도 있어요. 발전된 순서. 그러면 이제 그놈이 그놈 같아요. 자, 그러면 마크1, 하버드 마크1이라고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들어서 하버드 마크1, 줄여서 마크1이라고 하잖아요. 자, 마크1, 그 다음에 뭐 애니악, 그 다음에 에드삭, 에드박. 이름이 비슷해요. 그죠? 헷갈립니다.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자, 따라서 전부 2로 시작하잖아요.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외우세요. 자, 내 친구 마크라는 놈이 있어요. 자, 미국에 살고 있는 내 친구 마크라는 놈. 그 놈이 아주 약삭 빠른 놈이에요. 자, 마크는 아주 약삭 빠른 놈입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히 끝나요. 유치하지만 시험장에서 헷갈린다니까요. 다음 중 전자계산기의 발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막 뒤섞어놔요. 그러면 이제 소홀히 했거든요. 중요하지 않다니까 본 기억은 나는데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암기하지 못해서 한 문제를 놓친다면 그것 때문에 불합격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유치하더라도 외워야지. 자, 내 친구 마크는 약삭 빠른 놈이에요.
끝났잖아요. 그럼 맨 끝에 애니악. 자, 애니악이니까 자, 약삭 빠른 놈이니까 애니악. 약삭 빠른 놈이다. 에드삭, 약삭. 약삭 빠른 놈이네. 에드박. 끝났잖아요. 에드박이 먼저냐, 유니박이 먼저냐는 의미 없어요. 같은 해에 개발됐기 때문에. 그러나 에드삭, 그 다음에 에드박, 유니박 요 순서로 보는데 그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따라서 애니악, 에드삭, 에드박. 그 이전에 마크가 있죠. 자, 따라서 마크는 약삭 빠른 놈이다. 끝났어요. 정리합니다. 애니악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최초의 컴퓨터다. 최초의 전자계산기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애니악은 십진수 체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 외장 방식, 외부 프로그램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 오케이? 자, 에드삭은 뭐가 중요해요? 스토어.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컴퓨터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에드박은 이제 비로소 이진수 체계를 에드박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완성됐고 유니박 컴퓨터는 이제 뭐예요? 최초의 상업용 전자계산기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 현대 컴퓨터까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죠. 존 폰 노이만이 만들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1945년도에 폰 노이만이 처음 주장을 했고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장치에 기억을 시키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때는 이게 혁신이었단 말이에요. 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기억장치에 기억시켜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불러다 사용하는 개념. 자, 이러한 방식의 컴퓨터를 폰 노이만형 컴퓨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현대 컴퓨터들은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저장해 놓고 불러와서 나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때그때 빠르게 처리를 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이 폰 노이만형 컴퓨터를 탈피하고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도 우리 뒤에서 신기술에서 공부하겠지만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저장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저쪽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바로 그냥 그때그때 그냥 웹상에서 사용을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고 해서 SaaS,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자, 이런 것들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저쪽 컴퓨터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그때그때 원격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폰 노이만형 컴퓨터를 탈피하는 최근의 컴퓨터는 이제 이러한 방식도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PC는 기본적으로 폰 노이만형 컴퓨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날의 컴퓨터는 모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모두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컴퓨터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에드삭 컴퓨터가 최초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애니악은 아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간단히 모든 내용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